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애플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애플카에 대한 뭐 이야기도 있고 아무래도 자율주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오면서 애플이 이제 뭐 시총 당장 3조 달러에 임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4조 달러까지도 노려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애플이 지금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이 신고가 랠리를 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 843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 결정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받을 것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과연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오늘 애플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가 관련 모멘텀에 투자를 했는지 방송을 통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줄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시총 3조 달러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4조 달러가 이제 4조 달러, 3.5조 달러까지 해서 약 4천조죠? 4천조 정도까지 해가지고 뭐 4조 달러까지도 노려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애플이 신고가를 가든 말든 당장 여러분들이 애플이 사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애플이 신고가를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지금 왜 중요한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었잖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뭐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 가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인다. 특히나 이게 뭐 지금 제가 뉴스를 잘못 가지고 와서 과거 뉴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최근 시장에도 테슬라가 1000달러였나요? 1000달러였나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지금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기업이 정말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꾸준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애플이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것을 신고가를 가는 것을 정말 시총이 3조 달러 가든지 시총이 4조 달러 가든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당장에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해는 XR 기술. 당장 우리 이게 내년에 뭡니까? 내년에 보면은 메타버스 구현 헤드셋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애플카까지 해가지고 기대감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당장에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애플 헤드셋. 이제 헤드셋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가 AR 관련, 뭐 VR 관련, XR 관련해서 이 헤드셋.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가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메타버스 관련 OR 아니면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엮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이 메타버스나 애플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뭐라고 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거 가치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돼야 되고 목표 주가를 당장에 뭐랍니까? 200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이 뭐한다?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애플이 신고가를 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관련주를 보고 가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애플이 사실상 올라가는 이유는 뭐였냐고 하면은 AR, 이 헤드셋과 이제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관련된 수혜주를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늘 얘기했다시피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KEC라든지 뭐 남성 뭐 오비고 뭐 IA 뭐 인포뱅크 뭐 KEC 뭐
기타 등등에서 뭐 움직였고요. 뭐 헤드셋 관련해서도 뭐 AR, VR 관련, 헤드셋은 사실 잘 움직이진 않았어요.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사세요, 이런 거를 보세요라고 방송을 할 거였으면 늘 얘기했지만, 제 방송은 누구나 흔히 하는,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AR, VR,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가치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오늘은 이 애플 관련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고 하면은, 자,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또 같이 애플이 신고가 달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국에서 뭐 합니까? 애플이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애플이 320조짜리 뭐 했냐고 하면 비밀 계약을 맺었답니다. 비밀 계약.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까지 비밀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까보니까 뭐냐고 하면은 5년 전부터죠. 보면은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중국 정부와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요? 5년 전부터. 그래서 2016년 5월 중국 정부와 2,750억에 약 323조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이슈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애플이 계속해서 가치가 성장하고 애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움직이잖아요. 애플이 자꾸 뭐가 됩니까? 세상의 중심에 오를수록 이제 이슈가 될수록 뭐 신고가가 되고 뭐 이슈가 될수록 과거 중국과 비밀 계약 체결 관련한 이야기가 다시 화두가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파봤더니, 과연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봤을 때는 아까 뭐라 했어요? 320조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라고 했고요. 2016년도에 중국과의 그 비밀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애플이 어떤 걸 투자했는지를 알아봤더니 뭘 투자했느냐? 바로 2016년도에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뭡니까? 2016년도에 나온 기사가 풍력 발전. 애플이 태양광, 테슬라, 친환경 에너지원 투자, 이거 뭐 나오는데, 어쨌든 애플이 중국에서 풍력 발전 투자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자,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바로 한 투자가 풍력이었다. 근데 이 풍력이 단기간에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풍력을 보는 건 좀 애매해요. 근데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보면 어떻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 2020년도에도 뭐예요? 2020년도에도 세계 최대 규모 풍력 터빈 개발 관련해서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왜 풍력을 투자할까를 봤더니 애플이 지금 노린 게 뭐다? 2030년도까지 뭐 한다고요?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럼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뭐 합니까? 애플이 과거에 중국과 비밀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노리는 게 탄소 배출 제로였고, 요즘 전 세계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진행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다? 풍력에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투자라는 거예요. 친환경 투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미 애플카라든지 뭐 우리 헤드셋 관련해서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애플이 이슈가 되면서 뭐 한다? 애플이 더 성장하면서 뭐 한다? 앞으로 이야기했던 2030년까지 나오는 뭐요?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다시 중심이 되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풍력, 이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투자, 이 풍력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다시 언급이 될 거고, 다시 중심에 떠오를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애플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애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뭐 한다?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부각될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모건 스탠리도 투자했다 했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합니까? 어디에 투자해요? 저탄소 전환에 843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탄소에.
그래서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뭐합니까? 모건 스탠리가 2030년까지 저탄소 솔루션에 843조 원 상당을 투자하는데 이 일환으로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뭐 풍력 관련되어 있는 곳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도 뭐예요? 모건 스탠리도 2030년도까지 자, 모건 스탠리가 뭐예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애플의 가치를 인정하자 애플 목표가 200달러로 상향했고요. 상향했고 2030년도까지 843조에 대해서 뭐합니까?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기업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저탄소 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했죠. 저탄소 기업에 뭐합니까? 저탄소 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애플 역시도 2030년도까지 뭐한다? 탄소 제로를 목표로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나 풍력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뭐예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는 뭐하라? 저평가된 풍력이나 태양광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최근 보고서에서 각종 정책 지원 경제에서 분석했더니 풍력과 태양광 이쪽으로 봐야 된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풍력. 태양광도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애플은 지금 자율주행을 통해서 아니면 뭐 헤드셋을 통해서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겠지만 이 탄소 제로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모건 스탠리와 함께 뭐한다? 모건 스탠리와 함께 향후 풍력 관련한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올 거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 지금 모건 스탠리도 계속 이 뭐합니까? 모건 스탠리도 풍력을 사세요 얘기하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유망 종목이 친환경이나 위드 코로나 등 변화에 접목해서 친환경 이쪽으로 좀 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 발전 개발 가속도 한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 지방 정부들이 잇따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기지 건설 속도를 내고 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 애플이 과거 중국과의 비밀 계약을 통해서 풍력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적극 투자했고요. 최근에 역시도 뭐 한다고요? 최근에 역시도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탄소 제로라는 것을 쪽으로 봤을 때 탄소 제로나 이런 것을 목표로 적극적 투자를 한다. 어디에? 친환경. 아까도 했지만 그 모건 스탠리는 어디로 하란다고요? 풍력이나 태양 쪽으로. 태양 쪽으로 보면은 뭐 한다고요? 모건 스탠리도 태양광 쪽으로 보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한다? 적극적으로 태양이죠. 풍력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애플이 신고가를 가면 갈수록 풍력이 다시 한번 화두가 돼서 언급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을 볼 거라고 하면요. 애플이라는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2030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서 뭐한다? 풍력 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합니까? 풍력에 대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매수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뭐가 여러분들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 많이 할 거예요. 뭐 유니슨, 뭐 CS 윈드, 뭐 우림기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풍력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사실 소개시켜 드릴 거면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검색해도 나오는데 오늘은 좀 사실 이 종목은 좀 오늘 역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뭡니까? 개쓰레기 개잡주, 우리 저평가 바닥주라기보다는 늘 얘기했지만 저평가 스몰캡 종목, 좋게 말하면요. 좋게 표현하면 저평가 스몰캡.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저평가가 이제 쓰레기 계잡주인 종목인데, 오늘 아까 했듯이 결과적으로 애플의 시작이 중국이었고, 이번에도 뭡니까? 중국에서 풍력에 대한 적극적 이 산업 보면은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기지 건설 속도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또 엮이면은 모멘텀이 크게 될 거라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창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창솔루션 완전 개잡주죠. 가격도 5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대창솔루션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보다시피 보면은 중국 1위입니다. 중국에서 1위인 풍력 업체에 뭐한다? 핵심 부품을 공급했고요. 과거에 한국판 뉴딜 사업 기대감에도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창솔루션이다. 그래서 오늘 애플 관련해서 뭡니까? 풍력은 대창솔루션을 보시라. 연봉, 주봉, 월봉 봐도 완전 바닥이죠. 월봉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유롭게 400원 정도까지 입을 벌려놓고 이런 한 400에서 600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다 생각으로 500원 정도 목표가를 500원 정도 평단 맞추면은 여유롭게 수익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